잘 보세요. 자, H라고 하는 엔탈피가 있어요. 얘는 물리학에 얘랑 같은 값이에요. 이름이 내부 에너지라고 하죠. 그죠? 화학은 얘를 엔탈피라고 하고 물리학은 얘를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요. 물리학의 내부 에너지 같은 경우는 위치가 빠지죠. 입자들 간에 인력이 없으니까 위치가 빠지고 운동 에너지로만 정의가 돼서 온도에 민감하다 뭐 이렇게 연력하게 다룰 겁니다. 하지만 화학은요, 이것의 변화량을 찾는 게 우리가 이 단원에서 했던 얘기예요. 델타 H. 델타 H는 이렇게 구하죠. 생성물의 엔탈피 합. 여기서 반응물의 엔탈피 합을 뺀 값으로. 그러나 실제 엔탈피를 우리가 모른단 말이야. 그치? 실제 엔탈피를 모르니까 이 값 자체를 구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겠다라고요. 간접적으로 측정을 하겠다. 간접적 측정 방법에 뭐가 있었냐? 화학 1에서 배웠던 열량계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잠깐만 나오죠. 그래서 화2는 얘를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두 번째가 결합 에너지를 이용한 게 있었죠. 또 손에 다 묻겠구나. 으악 떨어지고 다녀왔다. 결합 에너지가 여기 해당됐죠? 이 결합 에너지가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자, 이게 반응물이라고 봤을 때 이것이 생성물입니다. 요 엔탈피를 모른다는 겁니다, 요걸 몰라요, 요걸. 요 값을 모르니까 이것이 바로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고 이것이 바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인데, 자,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뺀 값으로 이걸 측정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나요? 왜? 델타 H를 구하는데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빼야 된다고 그랬죠? 이래야 이거랑 같은 값이 나와요. 지금은 뒤에서 앞에 빼면 무조건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나오려면 얘에서 얘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 이럴 때는 결합 에너지라고 예를 들어서 C와 H 결합 에너지는 얼마, 그 다음에 H와 H의 결합 에너지는 얼마, 이런 식으로 쭉 결합 에너지를 줘요. 구조식을 그려서 이론적으로 구하는 값이고요. 마지막에 했던 게 헤스의 법칙이에요. 자, 헤스의 법칙은 어떻게 이용한 거냐면 연립방정식으로 풀었던 거 기억나요? 연립방정식. 예를 들어 이런 거죠. A가 B로 가는데 델타 H가 5kJ이 들었고요. B가 C로 가는데 델타 H가 뭐 마이너스 9kJ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A에서 C로 갈 때는 얼마겠냐, 이거 푸는 거예요. 이게 헤스의 법칙이었죠. 기억나요? 둘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해라. 그럼 이거 지워지잖아요. 이 꼴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A에서 C는 마이너스 뭐 4kJ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 되겠죠. 어찌 보면. 이 경로를 이용하는 게 헤스의 법칙이었다고요. 그래서 푸는 문풀 방법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놓고 걔가 소속된 화학 방정식에 계수 맞추고 델타 H 변하게 하고 해서 서로 빼거나 더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여러분들이 봤던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주어주면 이게 뭐예요, 이름이?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 예를 들어 이 값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표준 생성 엔탈피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구할 줄 알아야 돼. 예를 들어 봐봐. CH4가 이 값이 얼마인가 봤더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한 100이라고 할게. 이걸 식으로 만들어야지. 자, 생성 엔탈피란 정의가 어떻게 돼? 생성물 1몰이 만들어진다. CH4 만들어진다. 누구로부터? 호돈소로부터. 뭐 계수 맞추려면 여기까지 맞춰야죠. 그리고 탄소는 거의 흑연이었던 거 기억나요? 기본값이. 이것이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0이다.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요거 하나가 여러분들이 했던 내용이에요. 알았습니까? 뭐
화투 문풀 시간에는 여기는 거의 질문이 없어요. 애들이. 왜? 두어 번만 풀어보면 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해서 구하는구나 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은 오늘에서 나옵니다. 오늘 수업한 거에서. 알았어요? 우리가 화투 시작하면서 좀 어려웠던 게 뭐였습니까? 제일 먼저 기체 반응의 법칙이었잖아요. 그죠? 앞에서 P분은 NRT를 갖고 양적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던 내용이었죠. 근데 이 파트는요, 그거랑 똑같은 파트예요. 똑같은 파트인데 가역 반응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원에서 뭐 배웠죠? 동적 평형 배웠잖아요. 걔를 통해서 얘들이 동적 평형이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예측 이런 걸 하는 것이 오늘이니까 오늘 하는 거는 약간 공학과 관련이 있어요. 화공.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다루는 부분 있잖아요. 아, 여기까지가 화투의 범위구나 라는 것만 딱 알고 가면 되는데 오늘 배운 화학 평형상수 그 평형상수 값은 앞으로 3번 수업하는데 끝까지 나와요. 계속. 알았습니까? 이거 오늘 제대로 배워놓으세요. 문제풀이 뭐 이렇게 해들 만거 질문 있으면 하라고 했죠. 하루에 3문제 정도 풀어준다고 했죠.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앞부분. 몇 페이지 몇 번? 107쪽에. 예, 107쪽에. 자, 같이 가봅시다. 안 푼 친구들도. 왜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거든요. 107쪽에 2번을 피세요. 봤죠? 농도 파트입니다. 자, 농도 파트는요. 문제를 꼼꼼히 적어보는 처음에 그런 습관을 들이세요. 나중에 가면 그림만 딱 봐도 아, 이거 뭐 보는 문제구나 라고 아는데 지금은 꼼꼼히 읽으세요. 수산화트륨 0.04g이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NaOH 0.04g. 이게 몰수가 어떻게 되나요? 보세요. 얘는 화학식량이 40이라고 주어졌을 거예요. 뜻은 1몰은 40g인데 이런 거거든요. 0.04g이라면 얼마나 줄었을까요? 몇 분의 몇? 1000분의 1 줄었죠. 맞죠? 그래서 얘가 몇 몰이다? 1000분의 1몰이구나 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0.04g을 그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aOH가 1000분의 1몰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잘 보세요. 갑니다. 얘가 어디에 녹아 있나 보세요. NaOH 수용액 몇 밀리리터에? 100ml에 이 안에 얘가 몇 몰 녹았다고요? 1000분의 1몰이 녹아 있는 게 이 전부가 누구라고요? 이게 갑니다. 지금 가. 이해 갔어요? 수용액 가에서 1ml를 취한 후 그대로 따라가세요. 1ml를 취한 후 그러니까 몇 몰이에요? 10만 분의 1몰. 이해 갑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쓰기가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몰. 이런 식으로. 알았죠? 여기까지? 자, 이 중류수를 가해서 새로운 수용액 나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그림을 딱 보니 여기다가 물을 분 거예요. 그래서 얼마 만들었어요? 100ml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봐요. 가용액은 100ml에 1000분의 1몰이 있는 건데 지금 얘는요. 나용액은 100ml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분의 1몰이 있는 격이다 라고 지금 보는 거죠. 이게 논리적인 해석이에요. 아셨어요? 자, 그렇다면 기억 가의 몰랄 농도는 이라고 했거든요. 느닷없이 얘를 물어봤네. 몰랄 농도면 누가 반드시 있어야 돼? 밀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 보세요. 몰랄 농도를 물어봤으면 정의를 아셔야 됩니다. 용매가 물이니까 물 1000g에 몇 몰로 갔어? 이 X가 바로 몰랄 농도예요. 몇 몰로 갔어? 그러면 지금 저기에는 NA 중액이 100ml니까 밀도가 1g/ml라고 밑에 얘가 있네요. 맞죠? 그럼 우리는 100ml. 1ml가 1g이니까 100ml 당연히 100g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 중에 자, NaOH가 몇 g이 있는 거죠? 0.04g이요. 됐습니까? 그럼 물은 얼마 있을까?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99.96g 정도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문제에서요. 0.1 몰랄 농도다라고 물어봤거든. 얘는 몇 몰이야? 뭐 1000분의 1몰이라고 우리가 풀었거든 지금. 물 1000일대라고 했으면 생각을 해보자니 얘 말에 의하면 지금 NaOH가 0.04g이 녹아있는 수용액인데 이게 물이 1000이 돼야 돼. 1000이. 약 얘를 100이라고 놔봐. 물 100일 때 1000달러 곱하기 10이지. 그래도 얘는 얼마 나오니? 100분의 1몰이 떠. 0.01 몰랄 농도. 근데 물이 하물며 100이 아니야. 100보다 작아. 그럼 그보다 더 진한 거야. 같은 몰수가 있는데 물이 적으니까. 그치? 이걸 고지고대로 계산하지 말라고. 대수적으로 계산하라고. 그러니까 약 0.01 몰랄 농도보단 크다가 답이야 이건. 알겠어?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 니은 보자. 나의 몰 농도를 물어봤네. 요거 봐봐. 바꿔봐. 몰 농도는 요거 얼마일 때니? 1000일 때잖아. 용액 1리터 1000일 때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0. 여기다 10 해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몰 농도가 되겠죠. 그럼 0.0001 만분의 1몰 맞죠? 그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ppm 농도는 했는데 여러분 ppm 농도가요. 갑자기 나와서 쫄지 말고요. 이게 기준이에요. 100만 그램. 알겠습니까? 10의 6승g이 기준이죠. 그렇다면 가가 나의 100배다라고 했는데요. 몰수를 따져보세요, 여러분. 몰수를. 어차피 동일한 조건으로 만져준다면 얘는 1000분의 1 있고요. 얘는 10만 분의 1 있어요. 그럼 이건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이건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몇 배 차입니까? 100배 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가가 나의 100배다. 이건 맞는 얘기라고요. 아셨습니까? 이렇게 답을 잡아줍니다. 오케이? 다음 또 질문. 109 쪽에 11번이요. 109 쪽으로 가보자. 몇 번 지워야 깔끔하구나. 109 쪽에 11번 가볼게. 자, 여러분 11번 문제 보세요. 자, 문제를 보면 복잡하죠. 근데 그래프에서 차근차근 풀어가면 문제 풀려요. 자, 물 100g에 A Xg을 녹인 수용액 가와 물 50g에 A 3g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B Xg을 녹인 수용액 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이 복잡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 11번의 문항은 가만히 보시면요. 몰랄 농도가 관련있는 거예요. 무조건. 알았죠? 몰랄 농도를 구할 줄 알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지금 이게 끓는 점이 떴고 용질의 질량이 떴는데 사실 여러분 용질의 질량은 아무 상관없고요. 용질의 몰수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끓는 점 오름내림을 배울 때 머릿속에 명심해야 될 건 용질의 종류는 전혀 상관없고요. 또 하나 전해질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전해질이 나오게 되면 걔 몰랄 농도의 그 이온화가 됐을 때 이온수를 곱하면 되거든. 근데 그런 복잡한 거 말고 라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을 썼을 때야. 알았어? 그렇게 되면 얘가 몇 g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g이 몇 몰인가가 중요해. 알았지? 그럼 우리가 그에 대한 정보를 알려면 거기도 봐봐라. A라는 물질이 나왔고 B라는 물질이 나왔단 말이야. 그지? 그럼 걔들의 어떤 분자량이나 이런 것들을 주어져야 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 그럼 그걸 통해서 그걸 추론하는 거 이런 거를 물어본 거야. 몰랄 농도를 구해서 네가 추론해봐 이거거든. 보면 첫 번째 물 100g에 A Xg이야. 그게 가야. 자 바꿔봐. 물 100g에 그 다음에 A Xg이 있어. 그러면 이걸 몰랄 농도 기준으로 바꾸면 물은 몇 g이 돼야 돼? 1000이 돼야 되고 얘는 10Xg이 돼야 되는 거야. 이런 조건인 거지 얘가. 맞아? 그리고 지금 용매가 물이잖니. 그럼 여기 분명히 힌트를 준다고 뭐 써줬냐? 물에 KB 값 써줬죠. 뭐라고 돼 있니 얘가 지금? 0.5
오일 도시퍼 몰랄 농도. 무슨 뜻이야?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1 몰랄 농도는 0.51도씨 상승시킨다는 얘기거든, 오름을. 맞죠? 이제 그래프 가봐요. 용액간은 100도씨에서 지금 출발을 해가지고 끓는 점이 101.02도씨네? 보여요? 101.02도씨입니다. 지금 보니까 가나에 각각 A와 B Xg을 녹인 용액에 끓는 점을 나타냈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문제에서 실제로 문제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순수한 용매에다가 얘를 녹였더니 이런 거예요. 순수한 용매에다가 얘를 녹였더니 이런 식이거든. 끓는 점이 얼만큼 올라갔느냐. 우리는 이것만 먼저 볼게. 용질의 질량 가로축에 있는데, 그지? 용질의 질량 가로축이 있는데 그 용질의 질량 X, 다시 말해서 g이 12g이라고 써 있을 거야. 보이니? 이 12g이 써 있는데 그게 A 또는 B란 말이야. 알았냐? 그럼 니네가 그래프 두 개에서 너는 왜 못 봐? 우리 마음 아파 오늘? 거기야. 그래프 두 개 중에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니네가 찾아야 돼. 누가 A고 누가 B인지를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문제 네 줄만 있는 이 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지금 내 말을 잘 듣고 하면 니네가 생각해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곳에 12g을 넣었다는 얘기냐? 아니면 새롭게 12g을 넣었다는 얘기냐? 그게 중요한 거야. 다시. 가가 있고 나가 있는 게 왼쪽 그림이야. 여기다가 새롭게 12g, A, B든 Xg, 그럼 거기 10이라고 써 있으니까 그래프에는. 그죠? 12g을 넣었다는 소린가? 아니면 처음부터 물에다가 A 12g, B 12g 넣었다는 얘기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내용적인 건. 알았지? 글은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려운 난이도 문제는 이렇게 논리적 사고를 묻는단 말이야. 지금 출제자가 말하는 걸 너네가 이해해? 못해. 이거야. 나머지는 이걸로 다 풀면 돼, 지금 얘기가. 알았니? 그러니까 몰랄 농도가 몇 몰랄 농도냐만 알면 저 10xg이란 저것이 몇 몰에 해당되고 고로 얘는 x가 얼마에 맞고 이런 거.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다시 이제 차근차근 보자. 가는 조건이 물 100에 A xg 녹았대. 됐지? 그 다음에 나는 물 50g에 A 3g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B xg을 녹였대. 그리고 끓는 점을 보여줬대. 무슨 소리야? 결국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실험을 설계한 그것에 자료를 보여준 거라고. 거기다 새롭게 뭘 넣은 게 아니라. 알겠니? 그 자료를 보여줬어. 보여줬더니 자 보자. 우리는 나는 혼합한 거고 가는 뭐야? 그냥 순수한 A만 넣은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게 보기 편하겠냐? 뭐 가든 나든 상관은 없어 사실은. 먼저 가부터 볼게. 가를 보면 그래프가 100.0 빵빵에서 얼마가 됐냐면 101.02가 되었어. 얼만큼 상승했냐? 1.02. 1.02면 0.51의 몇 배야? 2배잖아. 그치? 다시 말해서 얘는 몇 몰랄 농도란 얘기야? 2 몰랄 농도란 뜻이야. 알겠지? 2 몰랄 농도의 정의가 뭐니? 1000g에 2몰이 녹았다는 얘기다. 2몰이.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 12g이라고 써있죠. 그잖아요. 12g이라고 써있단 말이야. 그 12g이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12g을 집어넣었더니 이 몰랄 농도만큼의 뭐를 냈다? 효과를 내었다는 뜻이거든. 알겠어? 자, 그러면 나는 뭔 뜻인가 봐봐. 나 그래프 봐봐. 출발이 뭐요? T1이지. 출발이. 그리고 얘를 12g 정도를 넣은 효과. 다시 말해서 BXg이라고 했거든. BXg을. B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는 끓는 점 오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12에서 똑같아진 거야, 얘들이. 12에서 똑같아졌어. 자, 그럼 생각해봐. 누가 같은 질량인데 온도 변화가 심하냐? A, 가냐, 나냐? 봐, 니네 그래프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같은 질량을 넣었는데 온도 변화가 누가 더 심하냐고. 가가 심하잖아. 그럼 이건 뭘 의미하지? 동일한 질량을 넣었는데 몰수 효과는 가가 컸다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서 같은 질량이라도 가는 분자량이 작다는 뜻이라고. 이해 갔어요? 동일한 질량을 넣었는데 끓는 점이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오름이. 가가. 나는 적게 올라간 거고. 고로 A, B를 보면 A의 분자량이 작겠다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묻는 말에 대답을 해봅시다. 기억 X가 12일 때, 자, 보여줍니다. 가나의 몰랄 농도는 모두 2몰랄 농도다. 질문을 잘 받아봐요. 이 질문이 가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가는 물 100에다가 X 12g을 넣었다면 그게 A가 12g 들어갔다는데 101.02도시잖아요. 그럼 A 몰라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들어보세요. 나는 T1에서 출발했는데 물 50g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해 갑니까? T1에서 집어넣는데 질문. 여러분, T1이 100도씨가 아니죠? 맞아요? T1이 100도씨가 아니잖아요. 걔보다 높잖아요. 어떤 상태란 얘기예요, 이거는? 물 50에 A가 3g 녹아있을 때 이렇단 얘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물 1000에 얼마 녹아있는 거예요? 물 1000에. 1000이면 여기다 50 곱해야 되잖아요. 그치? 1000에는 150g이 있는 거죠. 다시요. 60g, 쏘리. 나를 보면 나 조건이 뭐냐면요. 물 50g에 A가 3g이 녹아있는 거였는데 이걸 1000g으로 바꾸는 거죠. 몰랄 농도로 바꾸려면. 그렇다면 여기다 20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얘는 60g이 녹아있는 격이에요. 알겠습니까? 60g이 녹아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물 50g에 A가 3g 녹아있는 곳이 바로 T1이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T1. 알겠습니까? T1이에요. 근데 그럼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얘가 안 들어가기 전에는. 얘가 안 들어가기 전에 물 50은 끓는 점이 얼마였을까요? 당연히 100도씨죠. A가 3g 들어가기 전에 애초에 물은 100도씨였다고. 알겠니? 근데 얘가 3g이 들어가서 T1도씨가 된 거야. 얼마인지 모르지만. 근데 여기다 B를 또 집어넣었다는 거야. Xg을. 넣었더니 몇이 됐니? 가와 나가 같아진 거지. 끓는 점이. 그러면 잘 들어봐.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는 거야. 원래 가든 나든 용매는 물이었다고. 물이 끓는 점이 같아졌어. 그러면 가는 순수한 용질인 A만 들어갔고 나는 A, B가 섞여 들어갔어. 그래도 몰수는 같다는 얘기야. 12일 때는. 알았니? 그래도 몰수는 같아. 왜? 용질의 종류와 상관없이 들어간 몰수의 끓는 점 오름이 상관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억의 설명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모두 이 몰랄 농도이기 때문에 온도가 끓는 점이 똑같은 거라고. 가나가.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니은 봐봐. 분자량은 B가 A의 4배다. 이걸 찾는 거야 이제. 분자량은 B가 A의 4배다. 이거 한번 들어봐. 아까 니네들 적어도 분자량이 누가 더 작았냐? A가 작았다는 건 기억나냐? 동일한 질량을 넣었는데 끓는 점 오름이 A가 훨씬 많거든. 그치? 작았다는 거 이해가지? 그렇다면 얼만큼 작냐예요. 얼만큼 작냐. 너희들은 그 AXg을 찾으면 되는 거지. 사실 물 1000일 때가 10X 들어간 꼴이거든. 알았냐? 10X 들어간 꼴인데 이거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결과론적으로는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A 3g이 힌트야. A 3g이 있고 B를 Xg을 집어넣은 거랑 그 다음에 가는 그냥 A Xg을 집어넣은 거랑 동일한 질량을 넣었다는 거지. 자, 그렇다면 여기에는 자 A가 물 1000일 때 10X 있었고 얘는 1000일 때 60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다가 BX를 집어넣었더니 얘 들어간 거랑 똑같다는 거야. 얘 몰수랑 얘 몰수가 같다고. 여기다가 누구? BXg 집어넣은 거랑. 알겠니? 여기 들어간 거. 근데 사실은 Xg도 얼마라고 취급을 해줘야 돼?
물 50에 녹였으니까 얘도 몇 X라고 잡아줘야 되냐? 50에 X 들어갔잖아. 그치? 그럼 1000일 때는 얼마 들어갔다고 잡아야 돼? 20X라고 잡아줘야죠. 그치? 그러니까 얘하고 몰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몰랄 농도에서 만난 거니까. 이거 풀면 됩니다. 이거 결국 이거로 나눠야 되고요. 몰수를 나누려면. 그 다음에 이거 MA로 나눠야 되고요. 이건 MB로 나눴을 때 이 MA 대 MB 값을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알았습니까? 봐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뜻을 못 알아들어서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여기가. 알겠니? 자, 문제의 주점이 뭐였냐? 가하고 나하고 용매가 달라. 그람수가 다르다고. 종류는 똑같은데 하나는 물 100이고 하나는 물 50이야. 그럼 기준을 잡으라고. 물 1000일대로 잡아. 아예 몰랄 농도하고 기준이니까. 1000일대로 잡으면 가에는 물 1000에 A가 10X 들어있는 거고 나에는 물 1000에 A가 60g 들어있는 격이라고. 그러나 나에는 얘 맞는 게 아니라 BX도 집어넣었어요. 여기다 BXg도 집어넣었다고. 그럼 얘는 20X가 되는 거예요. 얘가 20 빼줬으면 얘도 20 해줘야죠. 그런데 끓는 점이 동일해진 거죠, 얘들이. 끓는 점이 동일해진 거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둘이 몰수가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저걸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요. 얘들의 값을 구해보면 A하고 B의 분자량 값을 같은 몰수라고 놨을 때 MA분의 10X, 그 다음에 얘 MA분의 60, 그 다음에 MB분의 20X 이 값을 동일하다고 놓으면 그 MA 값과 MB 값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보세요, 거기. 문제에서 보시면, 누구를 놓는 게 좋냐? 여기 값에 누구를 놓는 게 좋아? A를 그냥 60g 잡아놓고, 그 다음에 얘가 10X니까 동일한 값인데 얘는 10X고 20X고 질량비를 따져보면 얘하고 얘하고 질량비가 1대2거든요. 질량비가 1대2. 1대2인데 몰수는 동일하게 작용을 해야 돼요. 얘 몰하고 얘 몰수가 합친값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식대로 좀 풀어본다면 그냥 XY가 나와 뭐 미지수를 넣기도 어렵네. 그냥 A, 뭐 분자량을 A라고 합시다. 그럼 A분의 10X는 여기에 A분의 60 더하기 B분의 20X 해가지고 분자량을 찾으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X값에 대한 값이 지워지면서 A하고 B의 분자량 B가 뜰 겁니다. 이거 4대1 나와요. 계산하면. 알겠죠? 분자량에 대한 얘기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T1은 101.51도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들어간 값이 있죠. 들어간 값이 1몰랄 농도이다라는 얘기인데 봐봐요. T1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들어간 애죠. 얘. A가 60이거든요. 지금 물 1000에 60 들어간 애인데 이게 1몰랄 농도 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예요. 디귿이. 그럼 60이 몇 몰짜리다? 1몰짜리라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알겠어요? 50g에 3g 들어간 그 자체가 1몰랄 농도이어야 디귿의 답이 되겠죠. 100.51도씨가.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물 50에 3g 들어간 이놈은 사실은 1몰랄 농도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럼 얘는 몇 X가 나와요? 120이 나와야 돼요. 얘는 g이. 60이 1몰이면 얘는 120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값을 찾아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T1은 100.51도시다 라고 했다면 60g이 들어있는 것, 60g이 들어있는 것이 결국 1몰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러면 2몰랄 농도가 돼야 되니까 물 100에는 얼마가 들어야 돼? 봐봐. 얘가 120이다 지금. 이게 1몰을 60으로 잡으면 얘가 120. 우리 검토하는 거야. 120이 100g이 되려면 몇 g 돼? X가. 12g이 돼야 돼. 맞지? 12g이 돼야 돼. 그러면 얘도 12g을 넣었다는 격이거든. 근데 얘가 1몰이면 여기 와서도 몇 몰이 돼야 돼? 얘가 1몰이 돼야 된다 해도. 그래 합이 2몰 되니까. 근데 여기다 얼마 곱했냐 우리? 20 곱했잖아. 아까 여기 올 때는 몇 곱했는데? 10 곱했는데. 그치? 20을 곱해버리면 얘는 얼마가 되는? 240이 되겠지. 240g이 1몰에 해당되는 애야.
얘는 1몰이 60이고. 그럼 니은도 맞고 디귿도 맞아 떨어지겠지. 맞지? 이해 갔어?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제일 빨라. 공식이나 이런 걸 찾아 넣으면 문제가 전혀 이상한 쪽으로 흘러.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할 테니까 잘 봐봐. 처음에 문제상에서 물을 주고 질량을 줄 거라고. 물을 주고 질량을 줘. 지금 여기 써준 이 말이 그 문제에서 정의해준 말이야. 그럼 니들은 무조건 이렇게 바꿔야 돼. 이렇게. 얼마일 때로? 물 1000일 때로. 바꿔놓으면 얘는 10x가 되는 거고 얘는 60에 20x가 될 거라고. 이렇게. 알았지? 그때 요 상태와 요 상태가 끓는 점이 같은 거야. 거기 보면. 알겠어? 더군다나 용질 x를 니네가 얼마로 잡지? 막 두려워하지 마. 거기에 표에 12라고 잡아 놓은 거야. 사실은 용질 x가 12일 때 같다고 했으니까 x를 12라고 잡았으면 얘는 몇이 되는 거지? 120이 되는 거야. A 120g. A 120g이 이 몰랄 농도처럼 행동을 한 거라고. 가 그래프가 101.02도씩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1몰당, 이게 120이라고 하면 1몰당 몇이라는 얘기야? 그럼 60이라는 얘기니까 얘 아까 60 바꿨잖아. 아, 이거 1몰이 있는 거구나. 그럼 얘도 1몰이 돼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 얘랑 몰수가 2몰, 2몰로 똑같을 거 아니냐. 근데 얘가 12g이잖아. 얘 몇 배씩 해줬냐 아까? 이거 하려고 20배씩 해줬잖아. 그럼 얘는 240g이 되거든. 이게 1몰이라는 결론이 나와. 241몰이고 60이 1몰이니까 아, 분자량은 4배구나. 니은 디귿이 그대로 다 답이 나온다고. 알았지? 결론은 표를 이용하고 문제 출제자의 의미를 이용하는 거. 근데 애들이 함정에 빠진 게 그거였다고. 이 조건에 또 11을 또는 줄 알고 애들이 얘기한 거야. 이 조건에 11을 또는 줄 알아.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 가에서 그 얘기가 나와. 가를 보면 출발이 100도씨거든. 그지? 100도씨인데 x 12g을 넣었을 때 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x가 왜 10이라고 딱 단정을 지으세요? 끓는 점이 만났기 때문에 그 값을 12로 놓고 푼 거야. 그냥 너희들이. 그래야 문제가 풀리니까. 알았죠? 그래서 물 100에 A 12g 넣은 거와 물 50에 A 3g, B 12g을 넣은 것이 몰랄 농도가 같다라는 거 갖고 찾은 거예요. 둘 다 이 몰랄 농도 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랄 농도. 그래서 물 1000으로 바꾸면 용질 상대값을 다 구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죠? 이건 계산보다는요. 문제 구성이 더 어려웠던 그런 과정이죠. 화토는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이렇게 쪼개놔야 돼요. 몰 농도나 몰랄 농도 그리고 끓는 점 오름 내림은 다 그거예요. 글을 잘게 쪼개는 거. 그래서 그 순서 과정을 너희들이 이해하는 거. 알았지? 마지막 하나 더. 없으면 그냥 진도 나가고 마지막 하나. 어디? 9쪽 10번이요. 여러분 10번도 보세요. 이게 차라리 더 쉬워요. 11번은 막 글 속에다가 그림이랑 막 섞어놨지만 10번은 눈에 보이게 해놨어. 자, 가를 잘 봐. 물 100g에 용해된 용질의 질량이야. 그럼 니들은 이렇게 바꿔. 물 1000으로. 물 1000이면 A는 몇 g 해야 돼? 30g. B는 몇 g 해야 되고? 90g. 여기까지 됐지? 그 다음 봐라. 나는 물 1000일 때 A 30g에 B는 180g. 됐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지금 너희들은 뭐를 한 거야? 몰랄 농도로 얘를 다 바꾼 거야. 몰랄 농도일 때 A, B의 질량으로 다 바꾼 거라고. 물 1000일 때로.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볼 수 있다. 잘 봐. 가하고 나의 차이점 얘기해봐. 가하고 나의 차이점. B가 몇 g 더 늘었어? 90g 더 넣은 거야. 이해가니? 가보다 나의 B가 90g 더 넣은 거야. 근데 90g 늘었더니 끓는 점 오름이 얼마큼 올라갔어? A만큼 올라갔어. 이해 갔어? 니네 끓는 점 오름은 뭐에 비례하지? 몰랄 농도에 비례하잖아. 기지? 몰랄 농도에 비례해. 다시 말해볼까? 스몰 a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가하고 나하고 끓는 점 오름이 2대 3이란 얘기야. 알았니? 근데 그 3이 될 때 1만큼 커진 게 B 90g 넣었더니 1만큼 커진 거야. 됐냐?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만약에 가를
몇 몰이 녹아있어?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2몰이라고 볼 거야. 2몰이라고 볼 거야. 왜 2몰이라고 보느냐? 나의 B가 질량이 2배로 커졌더니 2분의 1 커졌거든. 1만큼 더 커졌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B 90이 1몰에 해당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B 180이 됐을 때 2몰만큼 올라갔는데 그럼 옆에 있는 A 30은 뭐라고? 1몰에 해당된다는 얘기잖아, 걔가. 그럼 2대 3의 몰랄 농도가 나오잖아. 오케이? 그리고 하나, 문풀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를 할 텐데 같은 물질의 질량은 몰수비야. 같은 물질의 질량은 몰수비라고. A 가에 3g 있고 B 3g. 우리가 몰랄 농도로 바꿨을 때는 30, 30이었지. 1몰, 2몰 있다고 보는 거예요. 몰 B가. 진짜 1몰이냐? 아니. 몰 B가 1대1. 그럼 B는 몇 대 몇? 1대2. 그럼 놓고 봤더니 그럼 가는 합이 2. 나는 합이 3이네. 봤더니 오름하고 똑같네. 그러면 가상적인 값 1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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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몰로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그러면 다로 가보자. 다. B가 18g이다. 걔 몇 몰짜리였어? 우리가 나에서 2몰짜리라고 잡았잖아. 걔 180일 거 아니야. 그런데 얘가 7A다. 결국은 C 7.5 다시 물 1000으로 바꾸면 75지. 얘 몇 몰에 해당된다? 5몰에 해당되는 애야. 그래야 2, 5 합쳐서 7몰이 돼서 몰랄 농도가 될 거 아니냐. 이해 가니? 그 다음에 라로 가봐. A 3g 아까 물 1000일 때 A 30 몇 몰로 잡았어? 우리가 1몰로 잡았잖아. A 30 1몰. 근데 C 7.5 몇 몰로 잡았지? 아까 5몰로 잡았잖아. 합치면 몇 몰이야? 6몰이지? 그럼 오른쪽 기억 몇 A라고 적어야 돼? 6A가 답이야 이거. 이게 가상적인 값이라고 니들한테 찾는 게 조금만 얘들의 개념을 알면 선생님처럼 지금 계산을 하나도 안 하고도 암산으로 풀려 그냥. 이 계산법이. 알았어? 종류와는 상관없어. 뭐와 상관이 있어? 들어가 있는 몰수와 상관이 있어. 알았어? 오른쪽에 있는 그런 점 모름이. 그래서 보니까 기억 먼저 볼래? 분자량은 우리 이렇게 잡아야지. A는 아까 30을 1몰로 잡았고 B는 90을 1몰로 잡았잖아. 맞지? 그러니까 B가 A의 3배 맞잖아. 그죠? 다음에 증기압력은 가가 다보다 적다? 잘 들어봐 얘들아. 가에는 물천에 2몰 들었고 나에는 물천에 3몰 들어서 누가 진해? 나가 진하잖아. 용액이 진하면 잘 안 끓지. 증발 잘 안 되지. 증기압력 많이 떨어지지. 이해 갔어? 그래서 이거는 가가 나보다 다보다 솔직히 다는 몇 몰이야? 7몰이잖아. 더 진하네. 가가 압력이 큰 거야. 농도가 적을수록. 이해 갔지? 니은 틀렸어. 디귿 기억은 5A다. 아까 얘기했지. 6A가 정답이야. 이해 갔어요? 여러분 자기가 조금만 신경을 더 쓴다. 여기 화원 문제집, 여기 화투 문제집은요. 난이도를 조절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는 되게 어렵고요. 어떤 문제는 할만하고요. 사실은 이 10번 문제는요. 최고 난이도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고난이도로 출제자들은 분류를 하는데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요. 얘는 30초 컷이에요. 이거는. 정말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왜? 출제를 한 사람은 이것들의 가상적인 분자량을 설정해 놓고 이걸로 인한 몰랄 농도와 끓는 점 오름의 관계를 비교해봐라.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얘들을 물 1000으로 바꾼 다음에 알았니? 물 1000. 근데 안 바꿔도 사실은 괜찮아요. 왜요? 다 물 100이잖아요. 가나다라가 다 물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0이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된다는 거죠. 1000이라고 생각해도 줘요. 조건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A 3g, B 9g. 근데 걔가 B가 18g으로 9g 늘었더니 오른쪽에 오름이 A만큼 올라갔어. 아, 그럼 9g이 1몰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가의 B 9g은 1몰이면 A 3g은 1몰이라고 해야 2A가 되겠다 싶으면 문제가 풀린다고 합니다. 알았어요? 1000으로 바꿔놓는 건 나중에 혹시나 얘 분자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것 때문에 제가 바꾼 거고요. 사실은 근데 그러면 KB 값이 0.51도 슈퍼 몰랄 농도라는 어떤 구체적인 값이 나와야 되는데 없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상대값으로 푸는 거예요. 그냥. 그게 빠릅니다. 아셨죠? 자, 이제 평형으로 봅시다. 이쪽은 앞에 30분 집중하면 뒤에 정말 재밌어요.
어떨 때 재밌는 줄 알아요? 자기는 이해하는데 남이 이해 못할 때 더 재밌어요. 여기 이해 과목이야. 계산 과목 아니야. 알았지? 계산은 뒤에 따로 나와. 차분히 봐봐. 이거부터 할게. 우리 화원에서 배웠던 것부터 할게. 먼저 우린 예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부터 한번 보자. 기초. 여러분, 화학 평형은 동적 평형의 일종이에요. 동적 평형의 일종이라고.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니들한테 물의 이용급상수까지 할 때 얘를 잠깐 맛을 보여줬어, 내가. 알았냐? 평형상수가 이런 게 있고, 근데 이거 화투에서 할 거야 라고 내가 넘어갔거든. 그때 배웠던 동적 평형 조건 두 가지. 기억나는 사람? 이럴 때 동적 평형이다. 두 가지. 첫 번째, 뭐가 동일하다? 동적 평형이 일어나려면 가역 반응이어야 돼, 비가역 반응이어야 돼. 동적 평형이 일어나려면. 그래, 가역이어야지. 정반응, 역반응이 다 일어나야 동적 평형이 일어날 거 아니야? 증발이 일어나면 음축도 일어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기본이야. 그러려면 외부에서 봤을 때 반응이 끝났나? 라고 할 때는 뭐가 동일해야 되지? 정반응의 이거와 역반응의 이거. 뭐가? 반응, 속도. 그 기본이야, 얘들아. 다시. 두 가지가 있거든? 하나. 무슨 반응의 속도? 정반응의 속도와 무슨 반응의 속도?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야지.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 그럼? 멈춰있는 반응이 아니라고. 운동하는 반응이라고 계속. 그러니까 동적이지. 멈추면 정적이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게 보여서 마치 반응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예요. 또 하나. 반응물과 생성물이 어떻게 해야 된다? 공존해야 돼. 반응물, 생성물이 뭐 한다? 공존한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니들이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니들한테 이런 말을 하겠어. 화원에 맨 첫 단원에 보면 우리 한계물질 같은 거 배우잖아. A, B가 있는데 A 일정량의 B를 막 집어넣었더니 반응이 완결되기 전까지는 B가 다 계속 0이 되고 반응이 끝나고 나오면 A는 0이 되고 이런 거 배웠지? 기억나지? 절대 평형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 왜? 공존해야 되니까. 알았냐? 반응이 끝나면 반응물 A, B, 생성물 뭐 C가 된다면 C, 이 세 가지 물질은 공존해야 돼. 화학 평형이 그거야. 그것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 알았지? 다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라고? 동적 평형이다. 알겠니? 모든 화학 공학이 이걸 원리로 공정을 돌려. 예를 들어 볼게. 가장 니들이 배웠던 거. 하버법. 하버법이 뭐 만드는 거지, 얘들아? 암모니아. 암모니아가 가역 반응이야. 질소기체가 있고 수소기체가 반응물에 있어. 생성물에 암모니아가 있어. 그럼 반응이 끝나면 질소, 수소가 0이 되고 암모니아만 있고 이럴 수는 절대 없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럼 니네가 장사꾼 입장에서, 장사꾼이면 그렇지만 과학자 입장에서 생성물 암모니아를 많이 얻고 싶다. 그럼 정반응을 우세하게 일어나게 하면 되는 거야. 이 반응을 0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알았니? 그걸 연구해서 시간당 암모니아 기체를 많이 만들어내면 니네가 위너가 되는 거야. 다른 사업자보다. 왜? 효율이 높은데. 이거는 마치 농사꾼이 같은 논을 줬는데 단위 헥타르당 나는 뭐 몇 톤의 벼를 수확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알겠어? 그걸 배우는 기초라고 이 단원이. 기본 됐지? 이 기본을 가지고 요 단원을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배우는 건 화학 평형인데 이걸 잊어라 이런 얘기야. 너네 이 그래프 기억나니? 이게 시간이고 이게 속도인데 이렇게 된 거. 이거 기억나? 본 거 기억나 이거? 이거 어디서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어? 바로 상평형이라고
물이 증발 속도가 실선이야. 물의 증발 속도 실선. 그럼 점선은 무슨 속도야? 응축 속도. 둘이 딱 같아질 때가 뭐라고? 동적 평형. 이거 배웠잖아, 너네가 화원에서. 그치? 화학평형은 이렇게 안 나와. 화학평형은.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반응을 시작하면 반응물만 집어넣고 반응을 시작할 거야. 그럼 반응물은 계속 줄고 생성물은 계속 늘겠지. 그럼 반응물의 정반응 속도 계속 줄고 역반응은 속도가 계속 늘겠지. 나중에 만날 때가 동적 평형, 화학 평형 상태라고 배우는 것이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아니라고 지금 늘 화학 평형을 들어가는 거니까 일단 이 두 가지는 꼭 알아둬야 돼. 무조건. 이 세부적인 상황 변하는 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 자, 먼저 첫 번째 장에 뭐가 속에 있나 봐봐. 가역 반응 이게 있을 거야. 거기에. 첫째 줄에. 무슨 얘기냐? 화학 평형도 동적 평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절대 비가역에선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비가역이 뭐뭐 있었냐? 중화 반응, 연소 반응 이런 것들이 비가역이었잖아. 그건 안 되고 우리가 말하는 건 가역 반응일 때 성립해야 된다. 됐죠? 그 다음 괄호 2번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무슨 말입니까? 공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뭐라고요? 공존해야 된다. 자, 다시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인트로 두 개가 바로 이겁니다. 이 인트로 두 개가. 정반응, 역반응이 가능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속도가 동일한 상태가 화학 평형 상태고요. 그 상태라면 반응물과 생성물은 공존해야 된다. 여기서 공존이란 말을 동일하게 존재해야 된다는 말로 착각하지 마. 알았냐? 농도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 반응물이 많고 생성물이 적을 수도 있고 반응물이 적고 생성물이 많을 수도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다시 내가 질문 다시 한다. 평형 상태라면 공존만 하면 돼. 반응물이 많고 생성물이 적어도 되고 반응물이 적고 생성물이 많아도 돼. 하버법에서 암모니아가 생성물이지. 니들이 돈 좀 벌려면 어떤 상태를 평형 상태로 만들어야 돼? 질소, 수소 적고 암모니아 많은 상태의 평형에 도달하게 만들면 되는 거야, 니네가. 알겠니? 그거를 찾아가는 거라고, 니네가. 자, 밑에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상태 그림이 보일 거다. 자, 요걸로 설명할게. 이거 화원에도 나온 거야, 얘들아. 잘 봐. ENO2 기체입니다. 이산화질소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N2O4 사산화 이질소라고 하는 거죠. 이때 얘는 무색입니다. 얘는 무색. 얘는 젓갈색. 이렇게 잡시다. 자, 이제 봐요. 우리가 지금 여러 학 반응씩 배우고 왔죠, 여러분. 배우고 왔잖아요. 계수를 보세요. 반응물이 커요, 생성물이 커요? 반응물이 크죠? 자, 이제 들어봐요. 무질소도가 증가하는 방향은 정반응이야, 역반응이야? 무질소도 증가 방향. 정이야, 여기야? 무질소도가 크려면 숫자가 커야 돼, 작아야 돼? 자, 지금 너네 얘를 무슨 상형 문자 보듯이 보는데 이게 선생님처럼 생각이 돼야 돼. 좌변은 몇 개 있어? 두 개. 분자의 종류는 다르지만 두 개 있잖아. 우변은 몇 개 있어? 한 개에 어디가 많아? 좌변. 어디가 무질서해? 좌변. 뭔 말인지 알겠어? 두 개가 무질서하잖아. 안 그래? 덩치만 보지 말고 입자수만 보라고. 과학자들이 그렇게 하라고 니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게 더 편해. 야, 이 할아버지, 과학자야 내가. 과학자의 빙의에서 얘기할게. 야, 임마, 내가 90년 동안 연구해봤더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낫더라. 그걸 니네가 배우는 거라고. 니네가 처음부터 그걸 다시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 그럼 그렇게 계산해보자 했는데 니네가 나중에 어디에 부딪히냐면 어떤 이론에 이걸 적용할 때 안 맞아. 그러면 이 이론은 이렇게 수정이 돼야 더 이런 것까지 설명이 가능. 이게 박사들이 하는 일이야. 니들은 적어도 수정과 수정을 거친 이론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NO2나 N2O와 상관없이 앞에 개수 개수를 보면 누가 무질서하고 누가 아닌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좌변이 무질서하고 우변이 덜 무질서해. 이해 갔어? 질문.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건 흡열이야, 발열이야? 그때 뭐 기억하라고 했어, 내가? 고체, 액체, 기체. 너네 어디가 무질서해? 고체, 액체, 기체 중에. 기체가 무질서하지? 그럼 고체가 기체로 가려면 흡열해야 돼, 발열해야 돼? 흡열해야지? 역반응 흡열 반응이야, 이거. 알겠냐? 모든 반응이 이거를 따르는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이 이걸 따르고, 그러면 따르지 않는 건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열화학 반응식을 적어주는 거야. 델타 H 적어주면 만사 오케이잖아. 이거 지금 정반응이 발열이거든? 그럼 델타 H 마이너스 나와. 여기다 써주면. 그럼 나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발열이네. 이해 갔어? 그럼 질문. 여기다 열을 가해주면. 열을 막 온도를 높여주면 이거 어느 반응으로 진행이 될까? 정반응, 역반응 중에. 역반응으로 한다니까? 흡열이니까. 이해 갔어? 그럼 생각해봐. 온도를 높이면 이 용기 안의 색깔은 진해질까 옅어질까? 온도를 높이면. 당연히 온도를 높이면 흡열 쪽으로 가기 때문에 무질서도 증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얘는 색깔이 진해질 거야. 근데 온도를 반대로 낮추면 옅어지겠지? 자, 얼음물에 얘를 담갔더니 거의 무색이 되었어. 그 안에 얘 있냐 없냐? 젓갈색. 있다고. 아주 적은 양이라도 있다고. 온도를 막 뜨거운 물에다 얘를 넣었더니 색깔이 진해졌어. 얘 있냐 없냐? 있다고. 공존해야 된다고 항상. 양의 차이지. 이해 갔어? 그걸 알려주는 게 밑에 실험이야. 탐구자료창. 봐봐. 탐구자료창 그림. 더운 물에서의 혼합기체 색깔을 봐봐. 진하지? 그러면 무색인 N2O4가 없고 이게 아니라 N2O4 사산화 이질소보다는 NO2인 이산화질소 양이 많구나라고 보여주는 거라고 그 그림이. 공존, 항상 공존. 근데 오른쪽 그림 봐봐. 찬물에 넣었더니 색깔이 옅어졌지. 그러면 젓갈색의 이산화질소가 없는 게 아니라 적은 양이 들어있고 상대적으로 사산화 이질소 양이 많구나라고 해석하라고. 이해 갔어? 공존이 뭔지 알겠니? 결국은 왼쪽 진한 젓갈색의 색깔이 진한 왼쪽 더운 물의 실험이나 옅은 얼음의 실험이나 공존한다고 그 안에는 동일하게. 다만 반응물 생성물의 양의 차이 때문에 색깔이 어둡고 밝고 이렇게 보이는 거야.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맨 밑에 한번 보세요. 왜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얘들은 이렇게 동쪽 평행에 도달할까요? 이걸로 얘기하면 된다고요. 무슨 속도와 무슨 속도가 같아서?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동쪽 평행에 도달하기 때문에 농도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러면 끝이라고. 알았냐? 자, 이제 155쪽을 볼게. 자, 155쪽을 잘 읽어. 자, 우리한테는 이 교재가 우리한테는 지침서잖아. 그럼 이 교재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아야 되거든. 화학평형을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산화질소와 사산화 이질소가 기본적인 예야. 그냥 예. 이걸 갖고 실험을 할 거라고. 먼저 화학평형과 시간에 따른 농도 그래프라는 그 박스 그림 쪽을 봐봐. 일단 기본 화학 반응식 써줬어. ENO2 화살표 N2O4 적어줬어. 자, 첫 번째 경우 있어 볼래? NO2만 넣었을 때야. 이산화 질소만 넣었어. 용기 안에. 그러면 진하겠지 색깔이. 그러고선 가만히 지켜봤다고.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는 애가 아니라는 거야. 잘 봐. 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뭐에 도달했다? 화학 평형에 도달한 거야. 그럼 그 안에 누구 존재한다? N2O4 있다. 이해 갔어? NO2만 하나 딱 집어 넣어놨는데 시간이 흐르면 지가 저절로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알겠어? 그러면 그 평형이 이룰 때 농도로 설명해봐. NO2의 농도는 점점 줄 거고 N2O4 농도는 없다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일정하게 유지한다고. 조심해라. 농도가 같아질 때 이거 아니야. 농도는 같을 수 있을 확률이 10억만 분의 1 있긴.
그런데 유지가 되는 거지 똑같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똑같아야 될 필요 있는 게 누구라고? 속도. 알았냐?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는 동일해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어떻다? 아, 얘들이 거의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라고 하거든. 자, 오른쪽 그림 봐봐. N2O4만 넣었을 때 무색이죠. 반응물을 사산화이지수로 잡은 거야. 근데 얘도 색깔이 점점 진해지는 거야. 무슨 말이니? NO2로 간다는 얘기지. 됐어? 그럼 어느 정도 가면 색깔이 일정하게 유지돼? 그때가 뭔 상태다? 평형 상태다라고 하는 거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이 두 그림의 결론이 뭐냐? 반응물을 NO2를 잡든 N2O4를 잡든 그 N2O4나 NO2는 누구 하나만 집어넣어도 얘는 스스로가 평형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거 놀래야 되거든. 놀래야 된다고. 이렇게 접근해봐. 좀 어려울 수 있어. 철학적인 얘기니까 어려울 수 있어. 니네 선악서라고 그거 알지? 뭐 성선설. 그지? 노장가? 걔가? 니들은 알 거 아니야. 배웠지? 태어난 후에 악해지는 거랑 태어날 때보다 악해지는 이런 거 있대잖아. 그지? 근데 너희들 그건 모르겠지만 니네 몸 안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걸 알지? 기지? 그 두 이론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그 두 이론? 어쨌든 공존한다는 거야. 태어날 때 착하게 태어났지만, 알았어? 점점 가면서 악하게 물드는 거. 또 처음에 악하게 태어났지만 착한 거를 배우는 거. 뭐가 다르냐고. 동일한 거야. 왜 서양의 과학을 막 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 했는데 동양 철학으로 넘어오겠냐고. 동양의 과학 사상이 그런 얘기거든. 가만히 보면 이거 평형하고 똑같네 이런 게 느껴져. 반응물이나 생성물 누구 하나만 집어넣을 때 그게 지금 여기서야 N2O4가 생성물이지. 얘만 집어넣으면 얘가 반응물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게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이 평형에 이동하는 이 과정이 과연 어디로 저절로 얘들이 왜 저절로 일어나지? 그럼 어떤 물질은 넣어도 이렇게 안 일어나. 근데 얘들은 일어나. 이런 것들을 다룬 게 자유에너지라는 깁스의 법칙이야. 알았냐?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니들이 어떤 물질을 갖고 온도와 압력을 통해서 이 생성물을 따져보면 이거 효용 가치가 있다 없다가 결론이 나.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거의 중독성이 없는 몰핀을 어떤 사람이 발견했어. 몰핀이 마약인 건 알지? 진통제잖아. 너희들 마취할 때 막 너무 아픈 사람은 몰핀을 놔주거든. 근데 그게 중독성이 없는 약만큼만 놔줘. 그걸 막 우잡으로 찌르는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고. 알았니? 그래서 간호사들이 가끔 몰핀도 막 훔쳐서 팔고 그러거든. 초곡초곡 끌려가고. 그게 중독성 없는 몰핀이면 대박이거든. 근데 이거를 대량 생산하려니까 그 성능이 깨지는 거야. 효용이. 이게 효율이라고 하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기가 막혀. 써보면 안 좋아. 그게 뭐냐? 공산주의잖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깁스의 자유에너지 공식이라는 게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건가? 비자발적인가? 지금은 자발적인 애들 갖고 우리가 이 책이 가르쳐 주는 거라고 니들한테. 야, 얘만 넣어도 얘들은 자발적으로 평형에 도달해. 물을 놓잖아? 그럼 물은 자발적으로 증발도 일어나고 응축이 일어나서 평형에 도달해. 자발적이냐? 아니면 중화 반응이나 혹은 연소 반응처럼 이거 비자발적이야. 이런 거를 알아내는 법칙이야. 그게 깁스 자유에너지 공식이. 알았지? 니들은 안 배워. 나중에 그냥 잠깐 써주긴 할게. 외우면 좀 재밌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봐야 될 건 반응물이 누가 됐든 간에 얘들은 자발적인 반응이면 평형에 도달한다. 이건 먼저 알았고, 그 다음 밑에 그래프 잘 봐봐. 그래프의 해석만 보면 되는 거야. 얘들아, 이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가 있다. 봐라. 오, 잘 나와. 이게 시간이야. 이 농도고. 자, 선생님이 이런 그래프를 그렸어. 이렇게. 이거 무슨 물일까? 반응물이야, 생성물이야, 이거? 무조건 반응물이지, 이거. 왜?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주니까. 이거 그럼 뭐야? 이거 생성물이 되는 거야, 생성물이. 자, 우리는 그래프를 딱 보니까 반응물 한 종류와 생성물 한 종류라는 건 알았지?
됐지? 그럼 어디쯤에서 평형에 도달하겠어? 여기지 뭐. 이쯤에 도달했다. 왜? 유지가 되니까 농도가 유지가 되잖아. 이해 갔니? 자, 그럼 질문. 이 평형에 도달하면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느냐,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느냐,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야. 지금 평형에 도달했더니 누가 많아? 생성물이 많지. 그럼 정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매번 그럴 수는 없어. 봐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거 반응물이잖아. 주니까. 세로 축은 농도야. 무조건 몰농도 쓴다. 알았냐? 이게 몰농도 표시야. 몰농도 쓴다. 무조건. 이제 몰랄농도는 끝났어, 얘들아. 알았지? 그 다음에 얘가 누구야? 이 생성물이야. 됐지? 그럼 요쯤에서 얘가 뭐 평형에 도달했겠지. 자, 이건 무슨 반응?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에 도달했어. 역반응이 우세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앞에 배운 걸 여기다 넣어볼게. 얘를 이렇게 얘기해볼게. 질문. 위아래. 어디가 색깔이 진해? 저기 써있잖아. NO2가 젓갈색이고 N2O4는 무색이라 했잖아. 어디가 색깔이 진해? 얘가 진하지. 그럼 자, 얘가 많이 우세한 상태에 온도를 어떻게 하면 얘가 우세해져? 높이가 고우냐? 이건 저온. 부끄럽습니다. 한 번도 전화 온 적이 없었는데, 그죠?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가. 알겠어요? 아, 이 그래프가 이런 거구나. 보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거기 있는 그래프 두 개 봐봐요. 좌측. 파란색의 N2O4가 생성물이죠? 자, 이 반응은 뭐가 우세한 상태 반응에 도달했다? 정반응이 우세. 이거 지금 정반응 우세한 상태에서 평형 도달해요. 이거는요, 역반응 우세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프만 보면 된다고. 근데 니들이 봐라. 이 그래프 주어지면 이제 보니까 보이잖아. 안 주어지면 어떡할래? 안 주어지면 그래서 상수값을 배우는 거야. 온데마다 모든 화학 반응식마다 이렇게 그래프 그려줄 수는 없잖아. 그냥 K값이 어떤 것만 알면 너희들은 쌤 이거 정반응 우세한 거네요. 역반응 우세한 거네요. 금방 알아봐. 그러면 니네가 이 평형 세계를 이해를 한 거야. 무슨 말일까? 외국 나가서 자기 외국에서 좀 살아본 사람 흔들어봐. 응? 뭐 끌려가고 그런 거 말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유학 가고.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 없어요? 그 옛날에 5년 전인가 어떤 친구가 애들이 손을 하나도 안 들어요. 외국에 태어난 사람은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애가 선생님 얘 외국에 태어났어요 그러는 거야. 그 친구 얼굴이 빨개 있는 거야. 우간다. 걔 아빠가 대사였더라고. 우간다 대사. 근데 미국 캘리포니아주 뭐 이런 멋있잖아. 근데 우간다 그러면 애들이 약 올리니까 창피해서 말을 못한 거지. 근데 우간다도 영어 쓰더라고요. 영어 잘하다 걔도. 영어를 쓰더라고. 여러분 그 나라 말을 알면 거기서 재밌게 놀 수 있어요. 평형상수 K를 알잖아. 이 장이 되게 재밌어요. 모르잖아요. 병신됩니다. 여기는. 봐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볼 줄 알았죠. 이제 지금부터. 그잖아요. 이 그래프까지 데이터를 담아놓은 게 K값이에요. 그거 찾으러 가는 거야. 알겠냐? 오케이. 자, 거기 괄호 2번에 화학평형의 특징 봐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이 있는데 대부분의 말이 이 두 개야. 누가 이렇게 의자를 빼놓지? 여기다가. 어휴. 됐죠? 근데 거기 하나, 거기 보면 동그라미 저기 봐봐요. 4번 봐봐요. 화학 반응식의 계수비는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반응한 물질의 몰비다. 이 말을 알아들으면 더 똘똘한데. 무슨 말인가 여기 봐봐. 자, 젓갈색의 NO2, N2O4. 자, 보세요.
얘가 이 몰롱도 있었어요. 그 반응을 진행을 할게요. 몇 대 몇으로 반응할까요? 2대 1로 반응을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잘 보세요. 이게 반응 전이에요. 반응을 할 거고 반응 후죠. 이거 기억나죠, 여러분들? 일단은 배운 거. 잘 봐요. 얘가 1몰 농도 반응했어요. 얘 얼마 생겨요? 0.5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래서 0.5가 남고 여기가 1몰 농도 남았어요. 이게 평형입니다. 공존. 이게 평형이라고요. 이게 그럼 무슨 농도야? 평형 농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1단원 화원에서는 이거 하나, 누구 하나 0 됐잖아, 항상. 기잖아. 근데 지금은 공존해야 돼요.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려볼게요. 보세요. 시간이 돼 있고요. 처음 2, 그리고 여기 몰농도 표시합시다. 2가 얼마로? 1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게 누구니? NO2예요. 반응물이요. 자, 생성물 0이죠? 그러다가 커집니다. 그러다 오, 얼마? 여기 얼마? 0.5요. 이거 누구 몰농도야? N2O4. 여러분 이거 정반응 우세예요? 역반응 우세예요? 이거? 역반응 우세지? 반응물이 농도가 많잖아. 또 하나 요 시간대 평형이 도달했겠지? 그럼 그 교재에 있는 4번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 우리가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다. 잘 봐라. 반응물은 NO2는 처음에 2에서 얼마로 됐어? 1로 됐잖아. 근데 생성물 N2O4는 처음에 0에서 얼마가 됐어? 0.5가 됐잖아. 아, 이걸로 봐서 너희들은 알겠지? 아, 얘들의 개수비가 2대 1이구나 라는 거야. 이거 알려주는 거야. 자, 질문 하나 할게. 이게 몰농도인데 4 A2가 있고 1이야. B2가 있고 3이야. 이런 식으로. 다음에 C2가 있어. 아, 그냥 생성물 이렇게 할게. 2. 화학 반응식 완결해봐. 5분 쉽시다. 완결해 빨리. 화장실 갔다 오면서.